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사 후에 만화책을 제대로 보관을 하고 싶어가지고 슬라이딩 이중 책장을 맞춤 제작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아진 저희 만화책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만화 책장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해 놓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자랑도 할 겸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예, 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슬라이딩 구조의 이중 책장입니다. 위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암막 커튼을 쳐가지고 햇빛이나 실내 등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책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색 방지를 위해서 커튼을 다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옆으로 밀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뒷면 부분까지 제가 만화책이 채울 만큼 만화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잡다구리한 잡도구들 그런 것들 배치해 놨고 텅텅 빈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도 텅텅 비었고 최근 2, 3년 사이에 만화책들 조금 더 사다 놨어요. 많이 사진 못했고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던 책들 그런 책들이 메모리 나와 있으면 적당한 가격선이라면 구매를 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부분은 이렇게 에어조단 책도 최근에 제가 새로 구매한 거고 안철주님의 만화 소재로 한 작품인데 만화 농구 소재로 만화를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안철주님께서 나름 재밌어요. 예, 볼만 해가지고 전권이 매물로 나왔길래 구매를 했고요. 옆에 소년협객용, 덩크군단, 붐붐, 미라클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 천재들의 합창 최애 작품이죠. 8, 90년대 그 학창시절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추억이 돋아요. 그때 당시의 감성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미니미니 워크맨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한때 KBS에서 만화 영화 제작 의뢰도 왔었는데 작가님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후일담으로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팔용신 전설이라고 박성우님 작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작품이죠. 개인적인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읽어봤을 때. 근데 이때 당시 90년대 초 중반 때 아이쿠 점프 만화들을 자체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길래 구매를 했고요. 그 옆에 이제 따로따로 형제 작품도 김준모님 작품인데 제가 김준모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여운이 있는 그런 느낌의 만화
작품을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고 있고요. 밑에는 마이러브, 이충우님 마이러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그림체가 너무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체여가지고 이 그림체를 굉장히 많이 따라하면서 막 그리고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옆에는 14살 영심이, 유명한 작품이죠. 말할 것도 없는 요소수는 또모. 이 작품도 재밌어요. 볼만한 작품이라서 추천해드리고요. 스파이크 대마왕. 밑에는 미들맨, 다이어트 고고 이렇게 있는데, 이 미들맨이라는 작품은 진짜 사나이라는 작품을 그리신 박사나님의 작품인데, 느낌이 뭐라고 하냐면 슬램덩크의 축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흡사한 점들이 많아요. 주인공이 강백호 같은 느낌이 굉장히 다분하고, 그 외에 서태웅 느낌, 뭐 슬램덩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매칭이 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가님이 굉장히 슬램덩크를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은 작품이죠. 근데 재밌어요. 볼만하고요. 다이어트 고고도 나름 유명한 작품이고, 육식동물, 이 작품도 좀 나름 희귀 매물인데 옛날에 구매를 했고요. 파이트볼 작품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20권까지 나온 작품인데 아쉽게도 제가 절반밖에 구매를 못한 상태예요. 이거는 매물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구매를 정건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장하고 싶은 작품이긴 해요. 쇠로 된 축구공으로 격투 축구를 한다는 내용의 독특한 소재 작품인데, 각종 그 일본 격투 게임 캐릭터들이 다 총집합해가지고 나오는, 서로 대결하는 그런 작품인데, 당시에 이 게임 업체 캐릭터들 라이선스를 전혀 취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 한국 국내 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부실했다는 시기여가지고 그런 점들이 좀 있었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망치, 캡틴 서바이벌, 12전사. 손태균님 작품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 캡틴 서바이벌, 비비탄 총을 소재로 한 독특한 소재의 작품이죠. 재밌어요. 12전사, 12가지 12지신 띠를 가진 전사들이 나와서 드래곤볼볼 같이 이렇게 판타지 액션을 하는 소재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추천하는데 10권까지 10권까지만 재밌고, 아니 이게 1기 2기라는 느낌이 있는데 14권까지인가 보네요. 14권까지 쭉 같은 1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까지가 재밌고 2기부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작품 퀄리티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았고,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권 소장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 생각이 들어서 전권 소장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무수소년 꼬마.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죠. 너무 재밌고, 그림체만 봐도 아시다시피 코믹물이에요. 예. 너무 소재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톡톡 터지게 재밌게 작가님이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정권을 소장을 했습니다. 밑에까지 있죠. 밑에는 왕돌, 김전일, 나르는 포크. 김전일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글씨가 많고 이런 추리물, 이런 류의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 거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전개가 좀 빠르고 글씨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런 류의 만화들, 가볍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만화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작품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이 안 맞다는 얘기고요. 김정일 자체는 뭐 누구나 아실 것 같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최신호님의 왕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최신호님 작가님이 좀 오래전부터 예, 활동을 하셨던 작가님이신데, 예, 올도 작가라고 해야 되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실 거예요. 이분의 만화체나 만화 그림 작품 느낌 같은 것도 제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재밌게 봤어요. 왕돌도. 그때 람 7개 숟가락, 킹 오브 더 덩크, 다 덤벼. 이 중에서 뭐 추천을 드리자면 7개 숟가락이라는 작품인데요. 둘리 작가님이신 김수정 작가님의 작품인데, 개인적으로 김수정 작가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추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어가지고, 좀 가난한 한 가정을 소재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슬프고 뭐 기쁘고 다사다난한 그런 지내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 좀 휴먼 느낌도 나고 감동도 주는 것 같고 코믹도 많고 굉장히 제가 작품성 있다고 느끼는 작품이에요. 밑엔 닥터 슬럼프, 나라라 슈퍼보드, 달려라 하니. 닥터 슬럼프는 제가 어렸을 때 포켓 만화, 굉장히 조그만한 해적물 만화 책으로 단권으로 읽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렇게 낙권으로 읽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구매를 애장판으로 했고요. 그래서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라 슈퍼보드, 허영만 작가님 유명한 작품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거의 그 KBS 만화 영화로 나왔던 그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싱크로율이, KBS 그 만화 영화 버전으로 보셨던 분들이 이 책으로, 그 다음 책으로 보시더라도 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달려라 하니, 이것도 복간돼서 최근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지금 예전 버전으로 2권까지 소장을 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복간돼서 정권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바로 구입을 했죠. 이 작품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마계 대전, 깨치, 노노보이, 불청객, 사나이 오토방기. 마계 대전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드래곤볼 느낌 나는 작품이라서 약간 좀 유치한 부분도 있고 김성무님 작가 특징이 많이 묻어나 있는 작품이긴 한데, 그게 매력인 작품이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깨치, 도기성님. 이 작품도 도기성님 작가가 약간 코믹 요소의 만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저랑 취향이 많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전세호님의 노노보이. 소년 챔프의, 그때도 한창 소년 챔프 전성기 시기에 연재를 나름 인기 있게 했었던 노노보이라는 작품이고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재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품도 역시 조금 독특한 소재인데, 가수가 주인공, 가수 매니저, 뭐 밴드, 뭐 이런 내용을 다루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좀 특이하다 생각이 들었죠. 독특하다. 그리고 고행성님의 불청객, 이 작품도 재밌어요. 이 작품은 뭐 그 후속곡 다음 권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3권까지만 있고요. 그 옆에 우양숙님의 사나이 오토방기라고 있는데, 이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 보물섬인가 거기서 우연찮게 본 건데 너무 재밌게 봤었던 작품이라서 딱 한 권만 매물이 최근에 나와 있길래 구매를 한 건데, 옛날 추억 돋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만이라도 소장을 하고 있어요. 학원전설 육가비 붉은내. 학원전설 육가비는 추천해드려요. 코믹 만화물인데 재밌어요. 가볍게 웃으면서 보기 좋고, 협객 붉은내, 무협물이죠. 제 취향은 그렇게 아닌 것 같았는데, 예, 유명한 작품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크래시, 통키, 스타스쿨, 슈퍼보드, 기계전사 101, 109, 아빠 어릴 적에, 달려라 하니 등등등. 이 중에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기계전사 109와 전설의 야광 고혜성님. 고혜성님 작품은 웬만하면 다 재밌더라고요.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예, 재밌어요. 그래서 믿고 보는 작가님이시죠. 김준모님 작품, 이 작품도 기계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그린 작품이죠. 예, 이 작품도 추천해 드리고요. 밑에는 검정고무신, 젓가락 행진곡, 행진곡, 해와달, 코라톰, 허준. 검정고무신은 뭐 유명하죠. 만화용으로도 많이 나왔고, 전권을 다 소장하고 있진 않지만 제 어렸을 때 추억이 정말 많이 살아있던 작품이에요. 제가 한 1권에서 한 10권 정도를 어렸을 때 보던 그 시기여가지고 추억이 엄청 많이 살아있는 작품이에요. 그 밑에는 마법사의 아들 코리, 블랙터치, 알게모야, 하이캅스. 역시 고행성님 작품이죠. 이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만화 영화로 제작됐다. 추천해드리고, 김지엄님 작품 블랙터치, 이 작품도 재밌어요. 예. 액션도 있고, 멜로도 있고, 코믹도 있고, 재밌죠. 황민아님 작품 알게모야, 이 작품도 재밌어요. 손태균님의 하이캅스, 이거 학원물인데 잘 그렸어요. 재밌게 추천. 그리고 아웃복서, 통뼈, 두근두근 쿵쿵, 유라, 블루러버, 브라보 닭박사, 예,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선 추천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아웃복서, 이 복싱 만화인데 더 파이팅 느낌 나는 작품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요. 아주 추천할 만한 작품입니다. 그 복싱 장면들이 굉장히 실감나게 작화로 묘사를 해주셔가지고 그 복싱 장면만 봐도 너무 실감나고 재밌거든요. 예. 캐릭터들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다들 개성이 넘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유영님의 통뼈 요 작품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는데, 예. 정영진님의 이제 두근두근 쿵쿵, 유라, 블루러버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연애물이에요. 정영진님이 연애물을 주로
그리셨는데 다들 재밌어요. 작품마다. 두근두근 쿵쿵은 정영진님의 초창기 작품인데 희귀작이어가지고 구하기가 좀 힘든 상태예요, 현재는. 예. 그리고 발음이 안 나오네. 유라는 음, 최근에 구매한 작품인데 상당히 좀 고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영진님의 연애물 작품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구매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옆에도 있었던 유영님 작품 브라보 탁박사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상당히 좀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때 당시에 그 추억이 옛 추억이 많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 작품 자체가 굉장히 좀 저희 세대가 보면 굉장히 옛날 생각나고 그럼 그때 그냥 향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해요. 재미 이런 요소를 다 떠나서 그때 90년대 그때 당시 그 분위기나 향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라에몽 유명하죠. 도라에몽 캐릭터도 귀엽고 에피소드들도 다 하나하나 그냥 독특하고 재밌고 아이디어가 톡톡 터지는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너무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때 당시 팡팡 코믹스 버전은 없고 소장을 못했고 이게 애장판인가요? 뭐 아무튼 복간돼서 나온 작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버전 1권부터 6권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권수가 많아서 그런지 꽤 무겁더라고요. 이사 올 때 박스에 실었을 때 이 도라에몽 책이 실린 박스가 제일 무거웠었던 걸로 알아요. 예. 세인지, 태권 특급, 불패, 14살 영심이 이제 이게 복간판이죠. 10권까지 나온 거고, 예전 아이큐 점프 버전으로는 6권까지 아까 비쳤을 거예요. 6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복간 버전으로 바로 구매를 했죠. 나오자마자. 그 밑에는 이제 드래곤볼. 더 이상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명작이죠.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10번, 100번을 봐도 재밌어요. 일본 만화라고, 편견을 깔고 봐야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세대를 초월, 나라를 초월, 인종을 초월 해서 만화로서 즐기기에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에요. 42권까지 소장을 했고요. 지금 겉표지 보시면 나름 깨끗한 편이잖아요. 이게 계속 낙건 이렇게 상태 안 좋았던 것들은 낙건 이렇게 상태 좋은 게 매물이 나오면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깨끗한 외형과 물론 내지도 상태 양호한 걸로 다 구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 부전자전 진짜 사나이 재발공도 거꾸로 가는 동화 붉은 돼지 역시 김준보님 제가 좋아하는 작품 부전자전 이 작품도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진짜 사나이 이 박사나님의 이름을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게 됐던 작품이죠. 인기 작품 100만 부 이상 팔렸던 초 히트 작품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고요. 예, 근데 워낙 인기가 많고 좋았던 작품이어서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Y세대 제갈공두 배금택님 작품인데 이 작품 재밌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짱구 못 말려를 그대로 베낀 작품이라고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참 작가님이 심하게 까였죠. 영심이 그리신 작가님인데 흑역사로 남겨진 작품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만화로서 가볍게 보는 용도로 봤을 때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유명한 임재원님의 짱. 이것도 뭐 두말 할 거 없어요.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어렸을 때. 지금 봐도 재밌고 아무리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학원물로서 학원물의 그냥 거의 탑티어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전권을 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딱 그 17학 야차 소재까지만 재밌게 봐가지고 40권까지만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이 달라졌던 게 제가 최근에 만화 카페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짱을 40권 이후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초반에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읽다 보니까 또 다시 심취가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나머지 권수도 다 소장을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예전에 살던 집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 공간 때문이라도 구매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 책장 뒤에가 텅텅 비어 있어서 그런 걱정 전혀 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매를 할까 합니다. 정권을 나머지. 그 옆에는 달수기 초시공전사 넥스트 놀고 있네 짱 농구천재 세트. 이 달수기 추천해드리고요. 이재성님의 작품, 옛날 90년대 중반쯤에 연재를 인기를 했던 작품이에요. 유치한 내용이긴 한데 나름 그 유치함 속에 묻어나 있는 재미 요소가 있어요. 예. 넥스트 작품도 작가님 그 작화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요. 좀 세련되한 느낌이 있고, 예, 재밌게 잘 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고요. 역시 명작 슬램덩크. 정권을 소장하고 있고요. 재밌게 아주 재밌죠. 최근에 극장판 만화 애니메이션도 이제 다시 개봉을 했고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강추하는 작품이죠. 예. 그리고 괴짜가족. 괴짜가족 너무 재밌어요. 코믹 요소가 제 기준 최고인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만화 그림체 자체도 그냥 너무 과장되고 오바스러운 그 그림체가 그 그림체 때문에 웃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재도 재밌고 에피소드들이 다 하나하나 재밌는 것 같아요. 실수가 막 터지고 막 이래요. 옆에는 이제 대륙전사 이진영 작품.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정권 소장하고 싶은데 2권까지만 아쉽게 갖고 있죠. 그리고 까꿍 닥터 노구치 백록과. 까꿍은 아까 만화 마이러브 작품 그리신 분이시고요. 이 그림체 보시면 너무 귀엽잖아요. 예, 이분은 그림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런 아기자기한 그림체 귀여운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이 작품도 닥터 노구치, 이 작품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좀 감동을 좀 유발하는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겨져 있는 작품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참 만화는 참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재밌게.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각종 해적판 버전들 다양하게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은 이 도전자라고
전성기 다 이게 지금 이름도 그 다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다 일본 작가들 거고, 아 일부는 한국 진짜 오리지널 작품도 있는데, 이런 이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저기 없어요. 일본 작가들인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멋대로 바꾼 거예요. 이런 사람도 없고 배인수도 없고 다 이거 없어요. 이거 사람 이런 사람. 이것도 3권까지는 일본인이 그린 건데 원작이 있는 해적판 버전인데, 이거는 일본 한국 사람이 마치 이거 그렸던 사람인 것 마냥 따라 그린 거예요. 이 지우철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실물인 사람이에요. 이 버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내 만화인지 일본 만화인 걸로 알아요. 이 작품도 해적판 버전이다 보니까 멋대로 저작권 무시하고 멋대로 찍어낸 흑역사가 있는 옛날 작품들이죠. 아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이 너무 많이 살아있는 작품들이어가지고 너무 아끼는 작품이에요. 밑에는 러브 다이어리, 번개번개, 용렬이, 블랙코브라. 러브 다이어리라는 작품은 잘 알려진 작품이 아닌데 굉장히 옛날 작품이에요. 80년대 초반 때 작품으로 하는데 연애물인 것 같은데 명랑물도 섞여 있고, 그림체는 나름 볼만한데 글씨가 아니 그림이 칸들이 다 오밀조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오래 계속 읽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로서는 한 권 읽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글씨가 좀 있는 편인 것도 있고 전개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좀 답답해요. 볼만은 한데 옛날 감성도 있고, 아직까지도 9권을 전권을 다 못 봤어요. 3, 4권에서 항상 멈춰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다 읽어봐야겠죠. 그 번개번개 이 작품은 19금 작품이에요. 예, 제가 뭐 이걸 의도해서 산 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샀나? 예,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어떻게 하다 구매하게 된 거고, 용렬이, 블랙코브라, 네, 이 정도 있고요. 밑에는 아까 드래곤볼 연결됐던 정권이랑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못 말려 25권까지 있는데, 이 짱구는 못 말려 25권까지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 등장인물 이름들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다 설정이 돼 있고 25권까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짱구 뭐 철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한국 사람 기준의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25권 이후부터는 일본 오리지널 그 저기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내가 알던 사람은 철수인데 근데 무슨 뭐 일본 뭐 이름으로 나오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잘 헷갈리고, 대사가 일본인 이름으로 나오니까 뭐 보기가 너무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국 그 우리나라 저기 이름으로 다 돼 있는 25권까지만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뭐 하수와 고수, 공포신문. 공포신문 이 작품도 재밌더라고요. 공포물인데 작가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잘 그리더라고요, 작화를. 네, 뭐 전권을 다 수정하진 못했고 그냥 낙권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뒷칸은 좀 텅텅 비었죠. 뭐 이래서 잡다한 것들 이렇게 쌓아놨고, 그리고 옛날 뭐 이런 비비탄총 부메랑은 여기 있죠. 그 바이오맨을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오로봇 장난감을 아버지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셨었는데 그때 추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게 좀 미니 버전이긴 한데 구매했어요. 미니 버전이라도 이게 한 뭐 7, 8만 원 하더라고요. 예, 구매를 했고 그때는 뭐 이것저것 책들 샀을 때 사은품으로 받은 거, 이거 도라에몽 샀을 때랑 뒤에는 뭐 달려라 하니 샀을 때 뭐 하니 뭐 머리띠인가 리본 그런 것들이고, 이건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알리버 프리즘 mp3 플레이어. 네, 그때 당시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거의 한 18만원 돈 주고 샀는데 중학교 때. 지금도 쌩쌩하게 작동 잘 돼요. 이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안 버리고 잘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제 CD 디스크들이고, 임정희, 투야, 클래식화이, 크랙 데이빗, 애주원, 엄정화, 누구야? 박정현, 태연 등이 있죠. 클래식화이랑 투야, 임정희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클래식화이 노래, 크랙 데이빗이라고 영국 팝 가수가 있는데, 흑인 팝 가수가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즐겨 들었죠. 한번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 보물들이죠. 이두호님의 머틀 도두사 시리즈 쫙,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다 구매했죠. 그 아이공룡 둘리, 옛날 그 코믹 X 버전.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샀었던 작품들이에요. 94년도쯤에 나온 건데 상태가 굉장히, 책등을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데 내지는 상태 괜찮아요. 이 10권 다 완질했을 때 그 뿌듯함 이로 말을 할 수 없었죠. 지금 읽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3권은 좀 빠져있네요, 일부러. 베이비 사우스 돌리. 이 작품은 오히려 둘리보다 코믹 요소는 더 강해요. 그래서 재미로 진짜 순수하게 따지면 이게 더 재밌어요. 김수정님의 이 노하우가 더 이제 숙달이 되셔가지고 그런가 코믹 요소가 아주 훨씬 월등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아리아리동동도 재밌고, 둘리가 블랙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리랑 형체가 너무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 귀여운 쪼꾸미 성교육 만화라는데, 예. 그리고 손상원님의 미안송 로봇 삐로, 이 작품도 어렸을 때 본 거라서 추억이 엄청 살아있는 작품이죠. 크리스탈유도 마찬가지고요. 날짜 고돌이. 지금 여기 제가 구매한 것들이 다 어렸을 때 제가 당시에 추억이 많이 녹아져 있던 작품들이어가지고 일부러 이 작품들은 비싸게 주더라도 제가 샀어요. 그 뒤에는 아르바이트가 달래하고 나하고 강모림님 작품인데, 그 예전에 순정 만화 잡지에서 제가 우연찮게 봐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단행본으로 또 한번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옆칸은 이제 그 만화 위인전 같은 거, 물통물통 삼통사 만화 일기, 이건 학습 만화, 동자몽이라고, 도라에몽 짝퉁, 레드문, 짱.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산 것들도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꼼쳐온 것들도 많아. 학교 도서관, 군대에서 꼼쳐온 거, 이거 짬, 군대에서 꼼쳐온 거야. 이런 따개비, 한문수거, 통일신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훔쳐온 걸로 알아요. 흑역사죠, 제일.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만화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위인전 만화, 학습 만화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만화가 들어있기만 하면 무조건 막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 거고요.
옆에 보시면 뭐 이런 작품들, 내 친구 물독, 이 작품도 아이큐 점프에 연재했던 작품인데, 이 작가님이 두치아프국 그리신 작품이에요. 그리신 작가님이에요. 예. 그리고 각종 비디오. 이 비디오들은 저기 제가 이제 비디오 영상으로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영상 파일로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비디오를 재생을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VTR이 있긴 해요. 근데 일부러 막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영상 추출을 해놨는데 이런 케이스들도, 케이스랑 비디오 테이프도 이 물건으로서 추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는 용도는 이제 없는데 물건으로서 그 추억으로 간직을 하려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팔지도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 추억이 있던 작품들이 어렸을 때. 강시도사 너무 재밌게 봤고, 음룡공주도 마르스, 이거는 완전 제가 어렸을 때 7살 막 이때 본 거야. 이 시리즈를 봤죠. 우주시차도 마찬가지고 다 어머니가 사주셨던 거였어요. 이 세 가지. 88년도 뭐 이것도 87년도 뭐 이 정도, 89년도 그때 작품이라서 이런 건 좀 나이가 됐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본 거고. 이제 슬라이드 책장의 마지막 공간. 예,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뭐 해적판 버전들 각종. 이건 김수정님 개인 작품, 최근 작품 사막류이라고. 달려라 부메랑이라고 만화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던 작품이죠. 그 옆에는 파랑새라고. 굉장히 오래된 만화인데 87년도 작품인가? 근데 어렸을 때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파랑새 알죠? 그 동화인가? 위인전 그걸 소재로 한 얘기여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슬라이딩 책장은 이 정도까지고요. 예, 그 사이에 조금 더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도 할 겸 다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칸이 더 있죠. 이쪽은 좀 큰 책들, 잡지류 사이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놓으려고. 그게 이제 여기 슬라이딩 책장에는 규격이 커가지고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런 공간 박스 같은 걸 사가지고, 예, 이런 큰 책들은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보시면 이제 옛날 소년 챔프, 아이큐 점프 작품들, 잡지들. 최근에 산 게 93년도 소년 챔프, 예, 이 작품 샀고요. 91년도, 94년도, 97년도 이렇게 아이큐 점프들. 이거를 제 잡지류들은 소년 챔프는 우선 후순이고, 아이큐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거부터 해가지고 한 96년도까지 뭐 매 해마다 한 권씩 정도는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네요. 91년도 거 한 권, 92년도 거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그 해의 버전별로 그냥 구매를 해보고 싶고. 왜냐면 이거를 살려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소년 챔프르랑 이런 윤준하님의 이런 작품들도, 꾸러기 작품들, 이런 것도 옛날 작품인데 좀 사이즈가 큰 책으로 나와가지고. 작은 악마 동동 김준영님의 이런 것도 사이즈가 커서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만화도 그렸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거 배울 때 쓰려고
구매를 한 것들이고, 그 밑에는 뭐 이런 것들. 이 공책들은 어렸을 때 제가 친구하고 협업해가지고 같이 잡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막 만화 그리고 멋대로 막 그랬던 작품이에요. 지금 보면 막 낙서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취돼가지고 열심히 그렸어요. 만화가에 대한 꿈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그리게 됐어요. 그렇게. 예, 여기까지고요.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많이 또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슬라이딩 책장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커튼까지 세팅을 해놔가지고 만화책에 대한 이제 보관은 제대로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리된 이 책장을 한 번씩 보면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잘 구매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책장 구매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꼭 구매를 하세요. 후회는 없어요. 지금 정말 편하고 꺼내 보기도 편하고 정렬된 거 미관상으로도 너무 편하고 보기 좋고 그래서 강력하게 책장도 추천합니다. 예. 다음에 영상이 책이 더 추가되거나 그러면 또 한 번씩 영상을 올릴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